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The Wall Street Journal의 페드의 파월 의장에 대한 기사를 두 개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이 연일 폭락을 하면서 지난주에는 이러한 폭락장 가운데 유일하게 전기차 관련주만 폭등했었습니다. 그리고 10년물 장기 채권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들어와서 모든 전체 종목이 하락을 거듭하면서 몇몇 대형 금융주만 버티고 있고 미국 항공주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들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모든 종목이 하락을 하면서 바이오, 테크, 주식시장에 돈을 빼고 있습니다. 헤지펀드와 기관들은 바이오 테크 할 거 없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고 있습니다. 3월 16일과 3월 17일 FOMC를 주목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시장 금리 인상에 대한 이자율을 조정할 것인가 파월의 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책 금리가 올라간 게 아니라 시장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페드가 조절할 것이냐. 페드 파월 의장은 거듭 2% 인플레이션만 1년 내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라는 건 거짓말인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할지를 한번 지켜보면서 설마 했는데 주식시장이 빠지고 있죠. 시장 금리가 급등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자산이 폭락되고 기관들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빼고 있는 상황까지 왔는데 미국 주식시장, 즉 우리가 지켜보는 나스닥도 오늘 2%가 넘게 빠졌습니다. 비트코인도 계속 빠지고 있고 코인 시장도 동조와 커플링이 돼서 빠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 NFT 토큰, 엔진 코인과 같은 몇몇 알트코인만 제외하고는 지금 하락에 동조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를 보겠습니다. 12,723달러로 2%가 빠졌고요. 고점을 찍고 계속 흘러내려서 빠지고 있습니다. 한 달 것도 보면은 최고점을 찍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인 개코에서 비트코인을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오늘 9% 정도 하락했고 이더리움 8.6%, BNB 코인은 10%, 그 다음에 카다노 좀 많이 빠졌죠. 폴카닥 15%, XRP는 거의 안 빠졌습니다. XRP 홀더 분들은 요즘 급락장세에서 잘 안 떨어지고 플레어 네트워크 에어드랍한 스파크 토큰이 0.8센트까지 갔다가 0.6센트 정도 됐죠. 라이트코인이 11%, 체인링크도 15%나 빠졌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는 8.9%, 스텔라가 8%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체 마켓캡 시총은 1.46조 달러로 7% 정도 빠졌다. 비추루에서 플레어 네트워크 IOU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0.6센트로 최고 0.8센트, 700원까지 간 거죠. 현재 스파크 토큰 가격은 대충 700원 정도 돼 있다. 저번 때 말씀드렸던 XDC, 이 코인도 SYN이라고 그러죠. 비추루에서 SYN핀을 USDT로 살 수 있는데 현재 가격은 3센트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말한 카지노 코인은 USDT로는 살 수 없고 XRP와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다. 현재 가격은 0.26센트 정도 된다. 비트코인은 지금 하락을 해서 현재 46,740불 정도에 와 있고 이더리움은 좀 많이 빠져서 다시 1,500대를 깨고 1,466, 그리고 저점은 1,293달러 정도에서 거래되었다. 비체인은 여기서 급격히 상승한 후에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4.7센트 정도 됐다. 불과 두세 달 전만 해도 11센트 정도였습니다. 10센트에서 15센트 정도인데 4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RSR 코인은 급격히 상승한 후에 약간 빠져 있다. 현재 가격은 5.4센트. 저번에 봤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업데이트 됐는데 마이클 반디 포프
작가 올린 글입니다. 이분은 암스테르담 트레이더를 전제하고 있는 분인데 코인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분 거를 보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4만 5천 정도 찍고 다시 5만 5천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것이다.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4만에서 5만대 사이에서 박스권으로 갈 것이다. 계속 내려가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분한테 묻는데 사실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주식과 커플링 돼서 가기 때문에 3월 16일과 3월 17일 날 페드의 파월이 시장 금리를 어떻게 낮출 것이냐. 1년째 2%가 안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 물가는 10%, 20% 지금 어떤 국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온 국가들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알 수가 없다. 자, 다시 와서 파월이 컨펌했다. 이지 머니 팔러시. 이지 머니라고 말하는 것은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정책입니다. 기사를 보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파월 연준 의장은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경기 회복이 될수록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미국 국민을 안심시켜야 되기 때문에 더 오래 지속되는 인플레이션과 완전 고용으로 복귀가 없다면은 파월 의장은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정책 금리는 인상을 안 하지만 시장 금리는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1년 내내 궁금했습니다. 시장이 향후 정책에 대한 더 많은 논평을 찾으면서 파월 의장이 바람함에 따라 채권 수익률이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은 이지 머니 팔러시, 해석하자면 쉬운 자금 정책, 기존의 정책을 유지하겠다, 저금리, 마이너스 금리는 아니지만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말한 거죠. 중앙은행은 최근 재무부 수익 상승률을 막으려 하지 않는 것이 징후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고, 파월의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말한 인터뷰 발언에도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미국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전망에 따른 재무부 수익률의 상승은 다른 요인들 중에 두드러진 것을 나타내고 우리는 오늘 평균 2%의 인플레이션과 최도 고용 목표를 달성하려면 아직 멀었다. 제가 일전에도 한 두세 번 올렸지만 왜 2%를 고집하는지, 왜 2%가 맨날 부족하다고 하는지, 인류 역사상 3%가 넘어가면은 붕괴가 왔습니다. 2.5%부터는 붕괴가 왔습니다. 그 붕괴를 막기 위해서 2%가 넘어가면 무한대 양적 완화를 하는 것입니다. 버냉키가 헬리콥터에서 계속 돈을 찍어서 뿌린 것처럼 이제는 파월이 계속 찍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끝없이 경제가 멈추기 전까지 미국 US 달러를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그의 발언이 수익률 상승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완화시키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에 파월 인터뷰 이후 1.55%를 넘었는데 이거는 대유행 이래의 최고치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집을 사거나 이제 재융자할 때 그 신청에 부담을 주기 시작해서 이 시장 전체를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식시장에서도 미국 그 나스닥 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주식시장도 그렇고 전 세계 주식시장도 파월의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3월 16일과 17일 FOMC 주목을 보면서 과연 파월이 이자율 조정으로 시장의 금리, 정책 금리가 아닌 시장의 금리 인상에 대한 걸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가 이걸 봐야지만 비트코인을 알 수 있고 비트코인을 알아야지만 에이다가 언제 상승할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에이다 같은 경우는 메리 하드포크 이후에 과장된 이벤트 그런 게 끝나서 평상시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급격한 하락이 나오면은 저점 매수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시장 움직임이라고 생각되어지고 펀더멘탈이 있는 XRP나 XLM 그리고 V체인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에이다와 폴카닷 이런 거를 한번 눈여겨보고 NFT의 엔진 코인도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